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양국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정축에 평화와 통일지향이라는 민족 당론이 작동할 때만이 양국체제가 제자리를 갖고 의미를 갖지, 그 자기 정치적 입장에서 양국체제는 마치 그 평화와 통일 불가로운, 그거는 양국체제를 몰라도 모르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해석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양국체제를 받아요. 양국체제의 핵심은 현실지적 관점이죠. 우리 지금 팩트는 북한과 우리가 정치적, 군사적, 사회경제적 시스템적으로 이미 분명한 다른 나라, 별도의 주권국가잖아요. 이건 넘사벽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공존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합니까? 상대방을 인정해야죠. 팩트를 인정해야죠. 그 속에서 공존을 얘기하고 협력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그 공자님, 우리 그 공자님 말씀에 의하면 민유방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양은 민족과 국가를 상상적 그죠? 상상의 공동체. 상상의 공동체. 그 서양 애들 한 얘기예요. 서양 역사에서. 동양은 그렇지 않아요. 동양은 오로지 백성이 행복하게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그래서 언덕 위에 그늘이 진 편안한 곳에 새들이 모이듯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사는 게 편하다고 모여드는 그것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문화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고 역사를 만들었다. 그것이 우리 5천년 민족의 역사죠. 그 민유방번, 스스로 알아서 살기 좋게 모이는 그 상황을 남북이 서로 자기 처지에서 협력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평화의 조건이고 통일의 지향이죠. 그것을 무시하고 양국체제니까 통일 불가? 무식한 얘기입니다.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역사적, 매판적 발언.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느 수준의 답변을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분단체제 극복은 조금 감상적이고 교범적이고 뭐라 그럴까요? 이 서사적이에요. 거기는 팩트가 빠져 있어. 리얼리티. 아까 현실주의. 그러니까 아까 내가 중국에서 상황의 법가와 국명의 이제 덕치 얘기를 했잖아요. 분단체제의 극복은 그 육아적인 법, 교범, 서사적인 아름다움이 있죠. 근데 현실의 팩트, 우리가 처지처에 있는 남북의 이 엄청난 80년 동안 갈라져 있는 이 팩트 부분이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단체제 극복을 얘기하면 현실적인 조건을 빼고 서사적 개념에서 뭐 연방제, 국가연합 등등 하면서 그 로드맵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팩트는 수많은 상황과 조건과 변수에 있어서 항상 미동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주의, 북한의 팩트와 우리의 팩트를 현실로 인정하자. 그게 양국주의죠. 그런데 그 처지에서 상황과 조건과 역량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수천 년 역사의 민족, 그 민족이 역사를 만들어낸 근원이고 문명을 만들어낸 에너지고, 그리고 그것이 가져야 되는 지향점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민족 지향, 통일 지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수천 년을 같이 해온 하나의 민족, 아까 민유 방본의 개념에서 남과 북이 그러면 우리 삶의 이 조건에서 하나씩 개선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하나 둘씩 풀어가는 현실적 접근. 그것이 양국체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덕적,
서사나 규범이 아니고 팩트의 상황과 조건에 근해서 그림을 그리지 말자. 상황 하나하나 조건을 풀어가는 과정으로 가자. 그래서 헌법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양국 체제를 인정하면 당연히 영토정을 없애야죠. 남한의 실질적인 통치력에 저기하는 게 남한이지. 한반도 전체가 남한일 수 있는 대한민국일 수 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단 체제, 아니 양국 체제 입장이면 당연히 헌법은 그런 내가 연성 헌법으로 우리 팩트를 반영한 헌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까 임종석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지향점은 분명하죠. 우리 삶의 터전은 어떻게 보면 마주까지 포함해서 우리 삶의 터전을 복원해 가야죠. 역사를 복원해 가야죠. 내가 아닌 또 다른 우리 북쪽 동포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 얘기로 너무 귀담아 두지 말고 우리 이제 분단 체제 극복을 얘기한 우리 기라성 같은 지식인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국 체제를 얘기해도 기라성 같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진짜 만나는 새로운 지혜를 담아가는 작업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보태면요. 이 양국 체제와 민족의 봉황과 통일 제안을 얘기한 분들이 정준 선생님도 정확히 얘기는 안 했지만 거의 같은 맥락의 글을 썼어요. 민족당론과 통일당론에서 정치군사적인 현실을 인정하자. 그게 양국 체제고 김남중 선생님이라고 몇 년 전에 그분도 정확히 같은 입장이셨어요. 그러니까 민족 문제를 그냥 가슴 속에 화두로 받아들인 분들은 양국 체제가 훨씬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죠. 현재 세계 질서,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것은 더 이상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그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에서 보조적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보조적으로 미국, 인도, 그다음에 지역 국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현실 자각을 편타라고 그러죠. 현실 자각을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오버액션을 상식이 안 되는 럭비공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매드 전략이라고 그러고 무슨 낭떠러지 전략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에 너무 휘말리는 거 그건 다수죠. 그냥 너 해봐. 그리고 그 당사자의 자기 입장만 충실하게. 다만 미국이 여전히 강대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는 데미지는 요령 있게 피해가야 되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보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관세 통상도 지금 그냥 트럼프 금방 세상에 뒤집어 그처럼 온갖 협박과 몽둥이질을 하는데 여기 휘말리면 대한민국 수출 경제 망가집니다. 그냥 한번 소나기 지나가는 거 기다리듯이 느긋하게 대응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가나도, 파나마도, 그린랜드도 당장의 데미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요령 있게 해야 되지만 중장기적인 것은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하든 매드 전략을 하든 무슨 절벽 전략을 하든 럭비공 전략을 하든 그건 아까 중국이 그랬잖아요. 디스엔게이지먼트 무시 전략. 이게 저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제 세계를 주도할 힘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 중에 충분히 못했는데 단일한 패권 체제, 단극 체제, 패권적 단극 체제, 그다음에 뉴트럴
멀티레터럴 MMT 다자적 상호적 다자 질서 그 중간에 하나 설정할 수 있는 게 폴리센트릭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다극적 체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국제 질서가 앞으로 전개되는 게 미중로 3강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난 동의하지 않아요. 물론 미중로 3강이 중요하지만 인도도 있고 아세안이 맥켄지가 분석했을 때는 2060년이 되면 유럽 경제력을 뛰어넘는다고 예측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면 2060년까지 가지도 않아요. 2050년이면 아세안의 경제 규모가 유럽을 뛰어넘으면서 또 다른 지역의 강자로 부상할 수도 있고 유럽이 어떻게 될까도 저기하고 중남미가 브라질이나 등등이 미국의 백야드로 남을까요? 아니죠. 중남미 연합, 아프리카 연합 해서 폴리센트릭하게 다자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미중로 3강 체제라는 거 외에 폴리센트릭하게 또 그 주변적이든 중심적이든 다극적 질서가 형성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뛰어넘는 게 최고의 전략이 되겠죠. 그거는 그 전후 미국 전략을 설계했던 캐논도 그렇게 경고했던 거고, 브레진스키도 경고해보고, 키신저도 그런 거고, 지금 미어샤이머나 스티브 월스 똑같으니까. 중로가 결합이 되면 미국은 그야말로 위기에 빠진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그 상황도 그럼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까도 손바닥으로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든 중국은 아까도 디스engage 미국이 어떻게 가든 자기 페이스로 갑니다. 근데 미국이 제시한 게 러시아 입맛에 맞으면 그건 프랙티컬하게 실용적으로 수용하고 접근하는데 기본 구도, 기본 전략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플렉시블하게 실용적으로 수용하고 대화하고 접근해 갈 겁니다. 북쪽도 마찬가지죠. 이미 북쪽은 한일 회담 이후에 근본적인 전략과 방향을 설정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력과 배경을 배경으로 하고 군사 정치적인 그 강력한 파트너십, 전략적 파트너십을 러시아를 삼고 글로벌 사우스를 향해서 미래를 저기한다. 거기서 미국이 달콤한 사탕을 던질 수도 있고 꿀을 던질 수도 있는데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략을 바꾸거나 기본 노선을 바꾸지 않는데 그래? 그 정도 하면 내가 맛을 보지. 대단히 스텝 바이 스텝 조심스럽게 실용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갈마 관광단지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트럼프가 야 미국인 관광 그렇게 그 수용 안 하려고 뭐가 있어요? 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핵 포기해. 형님 왜 그래? 핵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북한의 핵은 입구가 아닙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종결됐을 때 마지막으로 출구로서 북한이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